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속된 가뭄으로 전국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도내 작물이 고사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는 가뭄 대책뿐인데요. 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북도에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하댐이 항구적인 가뭄 해소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용수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담아주는 용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지하댐을 건설하여 항구적인 가뭄 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54%에 불과하고 도내 저수지 저수율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면서 73헥타르의 논과 20헥타르의 밭 작물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댐은 지하수층 기반함 위에 차수벽을 세워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수지입니다. 지하수의 특성상 증발 손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뭄에도 비교적 균일하게 용수 공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속적인 지상의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댐이 수자원 관리 수단으로 재조명되면서 농어촌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전국 470개 지역에 지하댐 건설을 검토하는 농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랜 한결입니다. 최근 실시한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르면 정읍지역의 민원 신고 건수는 총 55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발생한 민원이 도로나 교통, 환경 등 경무부서로 적절한 업무 분장 필요성이 정읍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읍시 의회 이도영 의원은 지난 22일 정례회에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경무부서 정원 조정 및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무 분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도로 파손이나 도로 표지판 보수가 406건으로 전체에서 72.6%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도로 유지관리 담당자 1명이 처리해야 했던 업무입니다. 1일 11.8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건설과의 경우 담당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정읍시 관할 포장도로 담당자 1명이 총 연장 612km를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676건이 접수돼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인원 충당의 필요성과 민간위탁 사무를 제안했습니다. 강원도는 22일 농산물 거래의 45%를 차지하는 도매시장 대형 법인과 농산물 유통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고품질 청정 농산물이 전국 시장으로 확대 유통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 효과와 함께 농산물 가격 결정에 영향이 큰 도매 법인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도내산 농산물 판매 주도권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대형 유통 외식업계 바이어들을 초청해 1:1 상담회, 품평회 및 산지 견학 등 강원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도 함께 개최됩니다. 대전광역시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래도시 등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실증화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카이스트는 기존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카이스트는 기업별 스마트화 모델 발굴 및 4차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일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사전조사,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2조 1,523억 원을 투입해 해수 담수화와 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뭄 극복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물 안보 확보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수계 간 네트워크 연결, 미래대체 수원개발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충남은 가뭄 극복 단기책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등 비상급수원 확보와 급수차 동원 등 긴급 급수 대책, 물 절약 실천 홍보 등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22일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따른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90여 개 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산사태주의보 경보 발령에 따라 진행됐는데요.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예측 메시지를 발송하면 상황 전파와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은 지정된 안전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공유를 통해 산사태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장기치유과정 참가 청소년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8월 21일부터 4개월 동안 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한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은 참가 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위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